마크님 1999 너무 재밌던 게 파운샵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다 몰라요. 데이비드 호크니 아시죠? 네. 그림이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그렇죠. 많이 만들잖아요. 네. 파운샵에 있는 이 사람이 미스테리어스한 캐릭터거든요. 거기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자주 입는 네. 그런 스타일링으로 했어요. 오 마이 갓, 데이비드 하크니가 살아 있었네요. 근데 그걸 몰라요. 각각 보조 출연자분들만의 이 친구는 팬케이크샵에 일하는데 말 진짜 안 듣는 네. 알바생 막 이렇게 짜거든요.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갑자기 스튜디오를 갑자기 계약을 하신 거예요. 한 달 만에. 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제가 참여했던 게 뷰리 앤 더 비스트라는 곡인데 저 페이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된다. 그냥 저 한번 믿고 한번 보셔라 했는데 저한테 또 압박감이 든 거죠. 그쵸. 견적도 리밋이 생겼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냥 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온체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체어 호스트 박세인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아주 만능 능력자를 모셨는데요. 패션 디렉터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계신 로이백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컴입니다. 웰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한 몇 차례 봤고 그쵸. 뭐 작업도 같이 그쵸. 요번에 네. 해봤고 저는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패션 디렉터의 세계, 프로듀서의 세계를 사실 잘 몰라서,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렉터 힌크스웍스의 패션 디렉터 로이백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듀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온체어라는 컨텐츠가 사실은 이 커리어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뭐 성공을 느꼈던 적들 네. 혹은 좌절이 있었지만 성장을 겪었던 적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조금 더 투명하게 이야기를 네, 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랑 대화 나누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네네네. 좋은데 네. 저희가 온체어에서 체어 이센셜이라는 저희가 세그멘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나를 제일 잘 표현하고 나의 데일리 라이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안경인데 네. 아무래도 제 직업이 패션 디렉터다 보니까 어느 장소를 가도 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제가 뭐 머리가 막 튀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안경을 보면 색깔도 있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데를 가도 이 사람 그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네. 저는 이걸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디 브랜드? 이거 말해도 되나요? 이거 그럼요. Why not? 젠트몬스터인데 색깔 때문에 샀어요. 여기 테가 좀 특이해서 네. 테 색깔이 너무 특이해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사고 집에도 한 몇 개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시그니처 로이백님만의 네. 시그니처 룩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어딜 가도 뭘 입던 네. 얘는 거의 항상 그쵸. 네. 약간 박상민님의 안경처럼. 그쵸. 아니 그분은 목욕탕 갈 때도 쓰신대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도 네네네. 시그니처니까요. 맞아요. 네. 네네네. 사실 어쨌든 여러 가지 hat들을 쓰시는 것 같은데 네. 패션 디렉터가 네. 어떤 일을 하고 또 네. 프로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일단 제 필드가 패션 브랜드나 뮤직 인더스트리 쪽에 네. 있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패션 디렉터는 일단은 그 매거진이나 뭐 사진 매거진 앨범 촬영 아니면 광고 뭐 모든 좀 패션이 관여되어 있는 매개체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잡아주고 틀을 만들어줘서 끝날 때까지 왜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왜 이런 주얼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스토리텔링을 아예 다. 그쵸. 예를 들어 광고면은 이제 광고에 맞는 모델분들이 어떤 의상을 입는지 그 의상을 왜 입는지를 제가 좀 더 이제 광고에 맞게 스토리에 맞게 저는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옷을 스타일링 이뻐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좀 더 이 광고에는 왜 이 사람이 이 옷을 입었고
왜 이 사람이 왜 이 목걸이를 썼는지 이런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 패션 디렉터로서 이제 그런 걸 잡아주는 걸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많은 프로젝트들과 또 인물들과 일을 하셨을 텐데 네네네. 대표적으로 누가 일을 했고 네. 또 거기 안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네. 뭔가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아.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패션 디렉터 전에 네. 제가 패션 디자이너를 한 7년 일했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네네네. 리 청바지라고 리 데님에서 네. 홍콩이랑 마닐라, 필리핀 쪽에서 제가 한 7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전체 콜렉션을 이제 옷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더로즈라는 락밴드 친구들이랑 한 7, 8년 일했고요. 우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NCT 드림, 스테이시, 그리고 보이넥스트도어, 그다음에 인수 선생님, 예. 네.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 분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갓세븐 마크도 있고. 갓세븐. 네네네. 그리고 브랜드들하고 어쨌든 매거진 촬영도 많이 그렇죠, 하셨죠. 그렇죠. 브랜드들은 뭐 뉴발란스, 루이비통, 그리고 뭐 뷰티 브랜드들도 꽤 많고요. 네,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K-팝 씬 같은 데서 일을 네.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스토리텔링이거나 이게 네네네. 왜 어떻게 이런 네.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네. 좀 그런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하나 그러니까 쉐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일단은 더로즈 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처음 그 뮤직 인더스트리에 처음 들어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저희랑 같이 일하는 세원 대표님이 제가 너 락 음악을 좋아하니까 한번 너가 담당해서 한번 해봐라 해서 갔는데 일단 한국 필드를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옷을 입혀주는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엔터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했는데 엔터 측에서는 저희는 이런 방향이 좀 원치 않아요. 네. 좀 더 케이팝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락 뮤직은 뭔가 막 그린데이, 마이 케미컬 로맨스 막 이런 걸 좀 너무 그런- 좋죠. 네. 그런 아니면 막 오아시스나 막 이런 느낌의 좀 뭔가 남성미나고 좀 더 이렇게 락한 느낌이 좀 있지 라하고 않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걸 보고 스타일링을 했던 거였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엔터 측에서는.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했는데 너무 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떡해? 저는 락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완전 락한 느낌의 패션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런 펑크하고 락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여기 엔터 측에서는 너무 케이팝스러워야 된다, 좀 컬러감 많아야 되고 좀 이렇게 밝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원치 않은데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했죠. 첫 앨범을 이제 그 곡을 더로즈 레드라는 곡을 했는데 그 엔터 측과 더로즈 애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좋았다고. 근데 제 딴에는 좀 처음 프로젝트이기 네. 때문에 이거 아닌데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그 영혼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악물고 좀 더 엔터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지만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걸 좀 더 색깔을 뚜렷하게 내자 해서 그 두 번째 곡이 이제 그 두 번째 제가 참여했던 게 뷰티 앤 더 비스트라는 곡인데 그때 엔터 측에서 또 이쪽 방향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하겠냐면은 저 페이 그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된다. 그냥 저 한번 믿고 한번 보셔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뱉는 후 이제 저한테 또 압박감이 든 거죠. 그렇죠. 그 견적도 리밋이 생겼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좀 글램락이나 네. 좀 이렇게 좀 로맨스하고 막 남자인데 보타이 막 입고 네. 볼레로 입고 좀
그리고 반짝이는 소재를 되게 제가 네,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룩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행히도.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뮤직비디오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나만 만족하면 되고 그냥 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냥 내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뭐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더로즈가 군대가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제 제일 패션 디렉터로서의 그 스토리 중에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뷰티 앤드 비스트에 나왔던 의상을 제가 원하고자 했던 걸 뽑아냈을 때 그 스토리가 그 상황이 그 커리어에서 어느 저 정도였었어요? 초창기였어요. 2년 초창기? 2년 차? 2년 차였어요. 그 자신감이 1년 차? 어디서 나오신 것 저 같아요? 그냥 자신감보다도 뭔가 너무 왜냐면 제가 이제 7년 동안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네, 네.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잖아요. 네, 네. 그 브랜드에 일을 했는데 이제 나왔던 이유가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었는데 자꾸 제 이름을 걸지 못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이 생각을 들면서 안 되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그냥 잘릴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거였어요. 그럼 모태 뿌리는 패션 디자이너신 네.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것과 어쨌든 나의 잡을 네. 이렇게 맞춰가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네. 그거를 이제 겪으시면서 그쵸. 네. 그거를 이제 한번 내지른 게 네. 뷰티 앤드 네네네. 네, 비스트였었던 맞아요. 거고. 네네네. 근데 그때 너무 희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 엄청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제발 뷰 좋아라. 제발 인스타 유튜브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되게 희열감이 좋았던 게 다행히 뭐 저희 팀원들 아니면 저랑 같이 일했던 스타일링 팀 친구들이 형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너무 이뻐요. 이랬을 때 진짜 우리 고생 많았다 하고 그 유튜브 그 채널 영상은 남잖아요. 그쵸. 계속 그게 계속 볼 때마다 뿌듯해요. 그게 좀 그런 거에 대한 지금도 계속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희열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럼 그 이후로 뭔가 네. 작업을 했었을 때 이제는 뭐 더 큰 엔터에서도 같이 뭐 하고 네, 뭐 이런 네. 걸 할 때도 나의 뭔가 그 앵글을 네. 보여주는 그런 노하우가 이제는 좀 생기셨나요? 네. 그 어떻게? 엔터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엔터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일단 먼저 듣고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이 원하고자 저는 다 들어요. 일단은 네. 왜냐면 어쨌든 뮤지션 분들이나 아티스트 분들도 자신들의 이제 뮤직비디오고 그리고 앨범이고 모든 걸 쏟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어쨌든 저는 패션에 대한 모든 걸 쏟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 같이 이 프로젝트를 들어간 이상 저도 최대한 아티스트가 뭘 원하고자 하는지 듣고 그리고 어떤 컨셉인지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그 컨셉에 맞는 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제가 저만의 스토리로 이 아티스트는 이런 의상을 입어야 되고 이런 액세서리를 하는 이유를 제가 글을 쭉 써놔요. PPT로 파워포인트로. 그러면은 가끔은 뭐 다른 엔터 측에서는 이거 너무 과하다 너무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래요 뭐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드리고 좀 전달을 하면은 여태까지는 막 부정적으로 보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막 더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몰랐다. 네. 그냥 옷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왜 네, 여기까지 네. 하셨냐 이랬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율을 잘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사실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막 네.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씨 나도 좀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좀 보여주고 뭔가 레스팅 임팩트를 같이 해서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네.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세인 씨 잘 하시는데 잘 지금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저를 스타일 하신다면 어떻게? 아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매번 인수 선생님 볼 때마다 느낀 건데 두 분은 뭔가 엘리샤 키스 잘 어울리실 것 같아. 그래요? 머리 따요? 어떻게 막 머리 따요? 따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머리 따야 돼요? 응. 옛날에 머리 한번 땄는데 제가 복싱 그 아, 화보를 맞아요, 찍었는데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나? 이러고 아 그래요? 이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런 바이브가. 엘리샤 바이브요? 키스의 어떻게 그런 좀 느낌. 어떻게 좀 그 편집으로 저 좀 그런 거 좀 입혀주시고 머리 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흰끝이라는 팀에서 네, 같이 네. 일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또 그런 팀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전세원 작가님을 네네.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것도 그 아까 저 스토리랑 좀 비슷한 건데 네. 제가 제가 해외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해외에서 있다가 이제 제 콜렉션 첫 번째 콜렉션을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군대 때문에 왔고 군대가 끝나고 나서 좀 쉬고 있을 때 저랑 친한 모델 친구가 저한테 연락 오더니 네. 제 콜렉션을 빌리고 싶대요. 어머. 그래서 그랬어 했는데 저 아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네. 오빠 옷을 빌리고 그 옷을 입고 찍고 싶어. 그래서 그래 그랬어 했는데 그게 지금의 세원 진짜요? 대표님이신데 그 대표님도 보니까 원래는 패션 쪽이 아니시고 그쵸. 원래 풍경 사진 찍고 랜드스케이프 찍으신 네. 포토신데 심지어 회사원. 맞아요. 나 진짜 그거 듣고 맞아요. 나중에 꼭 초대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작가님의 사진을 작품을 봤을 때 너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톤 다운되어 있으면서 보고 이 사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을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 대화가 잘 돼서 제가 끌고 왔어요. 누나 작가님한테 같이 하자. 패션 네. 한번 해보자. 네. 해서 갑자기 개인 작업하자고 했는데 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완전 대장부예요. 맞죠. 완전 밀고 나가시는 분이셔가지고 생긴 거에 다르게 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갑자기 스튜디오를 계약을 하신 거예요. 한 달 만에. 전 준비가 안 됐거든요. 끌고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어쩌다가 8년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 역시 저질러야 돼요, 그죠? 누군간 저지르고 또 누군간 찢어졌어요. 어제 뭐 또 저질렀대. 사무실 하나 또 생겼어요. 저희 와우. 지금. 아니 얼마나 잘 되시길래. 근데 그건 또 제가 또 프로젝트를 따와야 되잖아요. 저 그것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비즈니스라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일즈나 영업이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주먹국으로 하루에 이메일링을 200개, 300개 했어요. 온라인에 W 컨셉이나 무신사에 막 쭉 브랜드가 쭉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강남을 걸어 다니는데 브랜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다 서칭해서 이메일링을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분석해서 쭉쭉쭉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뭐 일단은 저희 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걸어가다가 와우. 이 브랜드를 봤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당연히 모든 브랜드들 거의 한 200 브랜드를 보내면은 거의 한 150개, 180 브랜드는 뭐야 광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근데 몇 브랜드는 이렇게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음번에 연락 드릴게요 하는데 거기서도 연락 없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뒤, 2년 뒤 갑자기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뭐 그때 저희 연락 주셨던 분이 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럼요 하고 나서 이제 일을 천천히 하게 된 거죠. 와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관계가 쌓이고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분들 소개시켜 주시고 하고, 그리고 이제 더로즈랑 음악 쪽은 더로즈 때문에 LA를 가게 됐고 네. LA에서 이제 교포분들이랑 아무래도 한인분이시다 보니까 끈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죠. 그래서 형들이 막 챙겨줘요. 네. 뭐 우리 로이 우리 로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다른 아티스트분 소개시키고 이 친구 대단한 애야 하면서 하고 같이 이제 개인 작업도 해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관계가 쌓여지면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역시 답은 콜드콜에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콜드 이메일을 보내서 네. 그런 말하자면 까이는 것에 별로 뭐 연연하지 그쵸. 않고 일단 보내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후에 연락이 온다, 네. 올 수도 있다. 네. 하지만 괜찮다. 일단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쵸. 성공 포뮬러인 것 같아요. 성공 포뮬라. 그런가요? 이 콜드 이메일.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 쉽게 못하고, 그게 사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해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 그것들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현타 엄청 왔어요. 처음에 200개 보냈는데 10군데에서 오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하루에 이걸 보내려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러려고 이 필드에 왔나? 이랬다가 천천히 연락 오고 하고 감사합니다 했었을 때 촬영을 여기에 대한 희열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딱 프로젝트 이뤘을 때 미팅하고 촬영을 할 때 결과물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브랜드의 매출이 잘 오를 때 네. 됐다 하고, 그리고 전 솔직히 말해요. 아니 물론 저도 그 브랜드 측한테 지출을 하셨는데 저희를 믿고 지출을 하셨는데 잘 돼서 매출이 잘 나와서 저희한테 일을 또 주시면은 저희는 너무 좋고 브랜드가 너무 잘 되면 저희가 너무 뿌듯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찍었는데 못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솔직히 얘기하니까 솔직하게도 말씀 주시고 잘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그 피드에 되게 AI 모델들과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개인 네. 프로젝트신 네, 거죠? 네. 그건 이제 왜 하시고 계신지와 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작가님이랑 저랑 지금 옛날 때부터 패션 쪽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근데 너무 촬영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다행히 AI가 지금 많이 발전이 네. 돼서 AI로 어떻게 하다 한번 만들어 보자 해봐서 이제 프롬프트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네. 하면서 만든 건데, 지금 브랜드는 미스테리어스 로맨스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인데 거기에 대한 그 영감이나 스토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의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뭐 예를 들어 딱 하나 뭐 예를 들어 그냥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나이가 좀 차서, 근데 아버지가 해외에 계시거든요. 네네.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는데 아버지랑 네. 서스텐스를 봤어요. 네네. 고얼. 고얼. 근데 근데 아버지랑 근데 또 노출도 심해요. 네. 근데 아버지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영화가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다는 걸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 자신을 좀 사랑해라 이건데, 네. 괜히 아버지랑 그 영화를 봐가지고 왜냐면 아버지가 제가 일중독인 것도 알고 네. 제가 막 이런 걸 계속 밤새도록 하고 이런 네. 거 하니까 너는 좀 건강 좀 챙기고 넌 좀 결혼 좀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엄청 내셨거든요 저한테. 네. 넌 나이가 찼는데 결혼도 안 하냐 막 이렇게 하셔서 그 상황을 일기에다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의상, 데미 무어가 입었던 의상, 네. 그 상황 있죠.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했던 그 에, 상황, 에. 그거를 콜렉션에 넣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일기장을
와우. 저만의 일기장을 근데 저는 노골적으로 지금 아직 오픈 안 했는데 네네. 저는 다 쓸 거예요. 일기장을 그 옷이 나오고 거기에 일기장이 옆에 내가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아버지가 막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때 아버지는 막 이런 저의 아버지는 뭐 점퍼 뭐 버머 자켓을 맨날 입으시는데 그때는 너무 싫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그럼요. 그냥 개인적인 거. 그래서 이 AI나 이런 프로젝트는 좀 더 일기장 그리고 저희 팀이 뭐 이제 세훈 작가님이랑 네네네. 저랑의 저희가 이제 인생 좀 저희의 뭐 이번 주에 겪었던 일 네네. 이런 걸 영감을 받아서 아니 근데 AI 이미지를 너무 이쁘고 very sophisticated. 네, 되게 네. 막 이런데 거기 비하인드에 다 일기장 네네네 내용인 거예요? 네. 오 마이 갓. 왜 교복이냐? 막 그 처음에 했던 거 교복인데 교복은 처음에 콜렉션은 그거였어요. 교복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10대 때 부모님 신경 안 쓰고 그냥 알바야 내 원하는 데 다 할 거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반짝이는 소재를 아까도 말씀드린 네, 좋아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모델이나 피사체 그 모든 분들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반짝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비즈워크 아니면 주얼리에 보석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가 당신이 이런 주얼리를 입고 좀 인생이 밝고 반짝였으면 좋겠어 이걸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콜렉션을.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리즈는 교복 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신경 쓰지 마. 할 거야 하고 액세서리로 한 건 너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좀 반짝이고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아까 전에 저희 얘기했을 때 이 어쨌든 패션 디렉터나 아니면 프로듀서로 일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제 느낌에도 이거는 근데 안에 DNA가 뭔가를 계속 뿜어내야 되는데 네. 그 뿜어내는 거를 어떻게든 이런 캡슐 컬렉션 같은 걸로 네, 그쵸.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해소해야 돼요. 못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한 소울을 어떻게든 푸는데 그리고 AI랑 요즘에 화두가 AI잖아요. 네네네네. AI랑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쓰시는 툴이 따로 있고 프롬프팅도 하시고 그쵸. 그런 거예요. 저는 미드전이랑 그리고 챗GPT로 일단 다 돌리고 근데 챗GPT는 무조건 중요한 게 어찌됐든 제가 정보를 많이 알아야 그 정보대로 프롬프트를 맞아요. 써야 되는데 그런 인포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결국 그 나오는 그 결과물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공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전 패션 쪽이니까 네. 뭐 80년대 풍의 어떤 느낌, 뭐 어떤 포토그래퍼의 어떤 색깔, 뭐 그당 아니면은 뭐 이 모델은 뭐 예를 들어 뭐 에스파의 누군데 뭐 30%는 켄달 제너 룩에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네네네네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또 이목구비에 뭐 코는 좀 더 포인트했으면 좋겠고 눈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제가 왜 그게 너무 좋냐면 지금 아시죠? 저희 이게 어머님 인순이님의 네네네네. 지금 현재 스타일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마다 쏘쏘쏘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저희가 같이 잡았고 네네네. 피니싱 터치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물을 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핀트레스트 들어가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해도 그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시니까 네네네. 이게 완전 다 뽑히면서 거기에서 이 완성작이 딱 나왔을 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얼마만큼 들어간지 그쵸, 모르지만 그쵸. 그 노력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일 중독인 네.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생긴 습관들이 있으세요? 습관들은 저는 파워포인트를 무조건 만드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진짜요? 어떤 일이든 진짜 간단한 일이어도 네. 무조건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꼭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와우. 인 선생님 때는 되게 다행히도 세인 씨가 그 디렉팅을 맡으셔서
이미 틀을 잡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저도 선생님 진짜 왜냐면은 임 선생님은 이미 레전드신데 그 이제 미국으로 봤을 때 네. 엘리샤 키스 뭔가 소울 네, 막 네, 엘리샤 네. 키스나 막 뭔가 리하나 막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너무 네, 잘 네, 어울리실 네, 것 네. 같은데 딱 그걸 피안을 부셔서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잘 어울리시겠다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랑 그때 대화했었을 때 선생님이 너무 이뻐 했는데 좀 한 80%는 좋으신 것 같은데 좀 뭔가 20%는 되게 뭔가 좀 이게 맞나 이러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어울리시고 하시는데 하니까 요즘에 다 나가면 다 현타 왔다 그래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아유, 항상 충분히. 그게 있으신가 봐요. 그 나이에 내가 해도 되나? 에이. 근데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저희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네. 또 그런 자신감을 얻고 또 나갈 수 있고 그게 사실 저는 그 패션 디렉터나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신감이 조금 작게 있어도 어떠한 기획과 이런 것들로 함으로써 그 사람이 조금 더 자신감이 네. 있을 수 있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 앞에서 또 달라지는 모습도 보고 이게 정말 뿌듯함이 지대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매번 그렇게 느껴요. 매번. 그리고 뭔가 저는 어쨌든 옷을 입혀주고 스타일링하는 네. 이 역할이니까 그 아티스트 분들이 입고 뭔가 그 진짜 뭐라 해야 되죠? 아머? 그 맞아요. 갑옷처럼. 갑옷 딱 입으면 자신감 뿜뿜 이렇게 되고 하는 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뿌듯하죠. 그리고 거기에 딱 비주얼이 딱 봤을 때 정말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게 정확히 나왔다 하면은 너무 좋아서 아까 그래서 저기 위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사진. 맞아요. 그 사진 네, 저희 사진 찍고 왔어요 아까. 네. 네, 그래서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이 커리어를 어쨌든 오래 하고 싶으신데 이게 일 중독이라는 게 결국에는 밤낮 없이 막 일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루 일상이 뭐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이어도 되고 하루여도 되고 일상이 대충 어떻게 좀 저는 돌아가요? 진짜 그냥 인터넷을 서칭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이번 콜렉션에 뭐가 나왔고 음. 뭐 이런 막 왜냐면 모든 브랜드마다 스토리가 다 있는데 읽고 나서 와 여기 잘한다 재밌다 아니면은 뭐 길을 가다가도 오늘도 여기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분이 전체 빨간색 입은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와 이분 되게 이쁘게 잘 입었다 하고 찍고 한번 나중에 또 체크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제 일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7일 동안에 그냥 이런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하고 그리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셔도 꼭 엔터계 분들. 근데 저희 얘기한 거면 똑같아요. 야, 우리 다음에 앨범 뭐 나오는데 야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막 이번에 곡 들어봐 이러고 좋은데 막 하면서 그럼 이런 방향으로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제 일상이 이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비주얼라이제이션이네요. 네, 그 작가님이랑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이번에 콜렉션 이제 그 AI로 나온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이제 옷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이것도 사실 이것도 그거거든요. 콜렉션이에요? 네,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You Make Everything Better. 네. 그래서 너가 뭘 건드려도 다 완벽히 만들 수 있다는 네. 거를 처음에 콜렉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이게 맞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스토리 해볼까 했는데 작가님이 어제 또 계약을 했던 이유가 그럼 빨리 해. 좋아. 할 거 빨리 해. 해야지. 저는 계획 짜는 전 완전 제이여서 에. 근데 작가님 완전 P세요. 전 완전 제이고 근데 갑자기 어제 뭐 빈 공간이 생겼다고 하시더니 거기 어디야? 그래서 당장 갈게. 도장 가지고 찍으셨어요. 어제 듣고 어제 찍었어요. 그래서 누나 이거 아니야. 대단해. 누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근데 이거 말도 안 된다 해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야 이제 돼. 또 달리게 생겼네요. 그쵸, 더 달려야죠. 더 달려야죠. 더 달려야죠. 뭐 지금. 더 미치도록 해야죠. 그럼 번아웃은 느낄 새가 없나요? 저는 번아웃이 언제 오냐면은 그때 와요. 그 투어를 이제
네. 더루즈랑 투어를 갔었을 때 너무 좋아요. 언제 제 인생에서 언제 세계 여행을 해봐요. 근데 번아웃이 언제 왔었냐면은 그 투어를 하면서 저희는 락밴드 이제 같이 했을 때 더루즈랑 같이 할 때는 락밴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어 버스에만 있단 말이에요. 네. 한 4, 5일 동안 4, 5개월이요? 투어 버스 잠만 자고 계속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진짜 조그만 방, 조그만 침대 진짜 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하니까 이게 맞나? 그리고 저희가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요. 일어나면 여기 어디야? 스웨덴이야? 그리고 아 그래 이러고 공연 끝나고 또 버스 타고 또 바로 또 다른 나라 가고 이러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걸 하나? 그리고 되게 부러웠어요. 사람들이 막 그 유럽에서 막 커피에서 막 커피 마시면서 막 막 나 놀고 술 한 잔에 예. 막 유럽 이런데 예, 나는 예, 막 저는 막 공연장 끝나고 나서 아 그냥 스페인이니까 추러스 하나 먹고 한번 뭐 하면 추러스 커피 먹고 바로 버스 타고 또 다른 나라 가고 하니까 이게 맞나? 그리고 다른 걸 못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현타 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은 어쨌든 극복은 해나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더루즈랑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가 현타도 오면서 희열감을 느꼈던 게 어쨌든 그들을 그 아티스트 친구들을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하면은 그 각 나라마다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호응이 장난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그걸 볼 때 그리고 팬들이 가끔 저한테도 막 고마워 막 땡큐 막 이러면서 막 뭘 줘요 선물을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넌 아티스트 아닌데 하는데 아 너가 이렇게 해줘서 애들이 이렇게 뜬 거야 정말 고마워 이런 말 하면서 했었을 때 그런 감사함도 있고 내가 이제 현타 올 때 아니다 아니네 이거 잘했네 잘했다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돼요. 현타 오다가 근데 마음가짐의 차이인 거. 왜냐면 그 번아웃에 심취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별 느낌 아닐 수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제가 좀 로이백님은 쉬워요. 그거를 감사함? 오케이 아웃 저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냥 아무리 막 화가 나고 삐지고 아니면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쉽게 그래? 오케이 괜찮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슨 컨텐츠를 보면서 김태리님인가?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네.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 너무 공감됐다. 네.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지 않고 물론 힘들고 현타가 오지만 감사한 순간에는 감사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선과 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로이백님이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말씀 주셔서 알았네. 전 절 잘 몰라요.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그 반복되는 삶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에서 보면 이 연예계에 있고 좀 아트에 있고 패션에 네네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이 다르고 매일매일이 박진감 넘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고충들이 있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보니까. 그쵸. 근데 그게 답이 아니고 그 가는 과정을 다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얼마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역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쵸. 그럼 이 일을 하면서 요즘이나 처음 시작할 때나 생각했던 원칙들이 있어요. 이런 건 꼭 지키자. 내가 이 뭐 사람으로서 이 커리어적으로서 뭐 프로젝트를 할 때 첫 번째는 존중. 좀 어떤 어시스턴트든지 아니면 뭐 오늘 촬영할 때 뒤에 막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든 뭐든 어떤 직업이든 항상 존중하자. 항상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그리고 어떤 옷을 입혀도 어떤 스타일링, 어떤 디렉팅을 해도 스토리를 넣자는 제 원칙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번 트렌드는 이런 거야. 네.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저도 당연히 뭐
이제 엔터 측에서 뭐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 이런 네. 트렌드 해주세요 하면 하되 저는 트렌드 플러스 거기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는 제 원칙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이상하게 웃길 수도 있는데 가끔은 어떤 뮤직비디오는 제가 그 아티스트 아니고 아예 그 전체 연출자분들의 스타일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프로덕션 쪽에서 네, 네, 일을 네. 하는 거죠. 네. 뮤직비디오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는 건데 네네. 그 감독님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디렉터님 저희는 이번에 이런 스토리인데 네. NCT 건데 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이 연출자는 할아버지인데 좀 더 뭐 이런 막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래요. 그럼 저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성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뮤비 안에 결국은 뮤직비디오도 영화처럼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출연자들을 네네. 다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 성격이랑 그런 거를 짜요. 그 다음에 거기다 입혀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만드는 캐릭터잖아요. 아예 세계를 만드시는 거네요. 네, 그 그러면은- 세계관이라는 네네네. 결국엔. 그러면 뭐 지난번에 그 마크님 1999 저 그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했는데 네. 너무 재밌던 게 거기에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네. 파운샵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화이트 헌팅 캡에 네. 그 패턴 넥타이에 가디건이에요. 네네. 그 민트색 가디건인데 네. 다 몰라요. 근데 저는 감독님이 말씀 주셨을 때 파운샵에 이런 사람이 이런 느낌이구나 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데이비드 호크니 아시죠? 네. 데이비드 호크니 분의 되게 그림이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그렇죠.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막 물에 풍덩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났지 이런 걸 진짜 궁금해서 파운샵에 있는 이 사람이 되게 그런 미스테리스한 캐릭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좋겠다 하고 나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자주 입는 네. 그런 스타일링으로 했어요. 오 마이 갓, 데이비드 하크니가 살아 있었네요 거기에. 근데 그걸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감독님도 몰라요. 아니 거기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었네. 1999에.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걸 좀 드러내진 않아요. 네. 그냥 저만이 좀 해석하는. 와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이제 감독님이 시장님 이번에 디렉터님 이번에는 뭐 새로운 프로젝트 나왔는데 네네. 부탁드릴 거면 나왔다 이제 캐릭터 또 뭐 나오지?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영화 감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 꿈이 그거예요. 저 꿈이 제 콜렉션 만들고 네. 제 자서전처럼 그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뮤직비디오 딱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짬도 찾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래요. 뭐 저는 뭐 아티스트분도 네네. 했고 보조 출연자분도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야 너는 메인 캐릭터 그 아티스트 안 하고 보조 출연자만 하는데 넌 좀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어찌됐든 이건 뮤직비디오고 아티스트가 메인이지만 저는 메인 아티스트가 같이 하려면 동등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보조 출연자 그럼요.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서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보조 출연자들이 다 이상하면은 전 다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틀이. 그래서 그거는 매번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저한테 매번 제가 뭐 맨날 보던 출연자 이런 거 진짜 네. 죄송해요 이래요. 네. 저는 전혀 재밌어요. 근데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지금 다시 보면 네, 그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네, 재밌잖아요. 진짜 그게. 재밌어요. 그 각각 그게 있어요. 각각 그 보조 출연자분들만의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 팬케이크숍에 일하는 애인데 진짜 일 더럽게 안 듣는 애. 네. 진짜 말 진짜 안 듣는 네. 알바생. 막 이렇게 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에 근데 그게 또 감독님이랑 조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조율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완전 그 옛날에 우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옷 입히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놀이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저 그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요. 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바타처럼 이렇게 심지처럼 네, 심지 같아요 지금. 심지처럼 저는 PPT에다가 모델 얼굴을 해놓고 네. 이제 제가 옷들을 네. 이제 제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입혀요. 이렇게 입혀요. 오 재밌겠다. 예, 입힌 다음에 거기다 밑에다가 캐릭터를 써요. 음. 그 웨스 앤더슨 네, 영화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 보면은 그 감독님이 맨날 정면 아니면 이렇게 그 이런 음. 다이렉션이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좋아해서 그 파워포인트에다가 일자로 놓고 밑에다가 캐릭터 누구 그리고 성향은 저는 개인만의 그건 킵해놓고 네네네. 그쵸 저희 그쵸. 팀들은 알죠. 네. 야 이 친구는 성격 진짜 나쁘네요. 네. 그러니까 나쁘게 만들어. 네. 그리고 뭐 색깔은 빨간색인데 뭐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막 이렇게 해서 색깔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매번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조건 스토리를 부여하는 게 제 원칙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전 네네. 너무 좋아요. 아 저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된 지가 좀 막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저도 고충도 있었고 네. 이게 맞나 이런 것도 많았고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있었나 하다가 이제 뭐 가족 지금 어머니도 저한테 너가 행복해야 된다. 지금 계속 그러세요 저한테. 네. 너가 행복해야 되고 너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너가 즐겁게 안 살면 누가 너 인생을 그쵸. 사냐 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건 좋지만 너가 좀 잠도 잘 자고 좀 건강을 잃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거는 참 우리 세대에 좀 많이 되새겨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 의미를 찾고 뭔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로이백님은 그러면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때요? 그리고 20년 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0년 후에 저의 모습을 일단은 상상을 한번 하고 상상하고 그분한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0년 후에는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만의 브랜드는 있지만 좀 이렇게 같이 엄청 큰 친구들과 모든 걸 같이 이룬 그런 성공한 게 제 20년 네. 후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메시지를 아 진짜 인생 잘 살았다. 인생 잘 살았고 후회 없다. 후회 없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20대 또도 아직 멀었다 이럴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 멀었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네, 아직 멀었다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로이백님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저의 성공의 기준은 그냥 희열감 같아요. 희열감, 만족감. 진짜 제가 일했을 때 보고 계속 보게 되는. 와 이거 진짜 계속 보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쟤는 무슨 자만추 장난 아니네 이럴 수 있지만 볼 때 와 진짜 이건 너무 잘했다. 이럴 때가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의 기준 안에서 네네. 내가 정말 잘했을 때. 네. 그러면 언제나 성공할 수 있겠는데요. 그쵸. 노력한다면. 그쵸.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이 온체어에
마지막 멘트가 to sit is to blank예요. To sit is to 그래서 is to? CDG가 체어 브랜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앉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일할 때 되게 많이 앉기도 하고 혹은 뭐 휴식할 때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 sit하는 모멘트, 그러니까 일하는 모멘트가 나한테는 무엇인가? To sit is to blank. 제 꿈을 향해 가는? 꿈을 향해 가는? 네. 왜냐면은 저는 항상 앉아서 뭘 시작하고 네. 그때 영감을 모든 제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항상 의자에 앉고 시작하는 와, 저 이거 지금 몰랐는데 맞네요. 그러면 to sit is to 나의 꿈으로 내 네. 꿈으로 달려가는 네. 과정의 시작이다. 네네네.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되게 길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짧죠? 네. 저 이렇게 빨리 끝난 것처럼 봤는데 아니네요. 네, 재밌죠? 네, 재밌네요. 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봬요. 아, 네. 어떠한 일로도 같이 네, 또 좋아요, 만납시다. 좋아요.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